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목이 아직 잠겨 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고통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요즘 좀 지친다. 사람들이 좀 떠나간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나 이제 좀 지친다, 힘들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지친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현재 시장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대 오른 집값 못 사겠어요. 급등하던 거래량 주춤해졌다. 기사가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헤럴드 경제인데요. 네이버 뉴스에 떠 있습니다. 자, 음마 아파트입니다. 17억 9,500까지 떨어졌던 전용 76이 지난달 21억 3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거의 한 3억이 뛴 거죠. 그리고 호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주춤하고 있다는 거고요. 맞는 내용 맞습니다. 다 확인을 했고요.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가 21억 전후로 활발히 거래되던 것이 가장 싼 호가가 22억 원을 넘자 문의가 잠잠해졌다. 여전히 급매물을 찾는 문의만 활발하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00건으로 파악됐다. 거래 후 신고 기한이 한 달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2월 거래량 2,462건보다는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진다. 확인해 볼까요? 자, 부동산 광장 맞습니다. 2월달, 3월달이 있고요. 3월달이 2,100건, 기사 내용과 일치하고요. 2월달도 2,460건 거의 흡사합니다. 한 달 동안의 신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3월달의 거래량은 4월달 말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2월달은 거의 끝났죠. 다시 얘기해서 이 속도대로 늘어나게 되면은 3월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 3,000건 안팎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사에 보시면은 은평구에 252가구 통매매가 있었습니다. 얘는 개인 간의 일반적인 시장을 조성해가는 정상 거래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빼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3,000건 안팎으로 나왔을 때 2,700건에서 2,800건이 예상되어집니다. 참고로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2월달이랑 큰 차이가 없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인천권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랑 지방도시도 모두 다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전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이 지쳐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다가 호가가 올라가니까 잘 안 팔린다. 매수 문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일단 뭐냐면은 억대 오른 집값 그리고 급등하던 거래량 이게 사실은 기사를 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말이 맞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이해하고 투자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급등하던 거래량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745 쭉 가다가 558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2460을 지나서 3000까지 어떤 느낌이 드세요? 1700건대에서 500대까지 다시 3000대까지 간다면은 사람들이 거래가 줄었다가 많이 살아났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의 부동산 개수는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넓은 역사를 보고 났을 땐 아파트가 늘긴 늘었지만 엄청 변한 건 아니거든요. 통계란 게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서울 아파트 한 달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에요. 근거도 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6,000건이란 평균량을 알고 이걸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아, 망한 시장이구나. 매도인이 제대로 팔고 있지 못하는 시장이 있구나.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자님들이 보시기에는 급등했죠. 558건은 여러분, 이거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망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이 좀 죄송한 얘기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고서는 아예 안 팔리는 거예요. 거의 쓰레기나 다름이 없는 거 이대로 가면은 6천 건은 돼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장이 돼요. 6천 건이 돼야 6천 건이 돼야 급등하다가 거래량이 주춤한다. 이 표현도 맞고요. 억대 오른 집값 이것도 틀렸죠. 왜? 앞에 급락한 구간이 있잖아요. 회복이죠. 그러니까 몇 억 차이 나는 초급매가 팔리자 매수세가 주춤했다. 이 표현은 맞아요. 급등하던 거래량은 뭐예요? 급등했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망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막 와닿을 것 같지만 틀렸어요.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시장은 회복을 시작한 거지 절대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상승하는 시장은 매도인 우위 시장이에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아직 절대 매도인 우위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도 매수인 우위 시장이에요. 자, 이걸 또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의 호가창이 이러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만 살 것이다. 여기 15억 정도가 더 있으면 전 15억이 있다. 그럼 더 좋죠. 이것만 사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였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원래 시장은 여러분 22년도 시장은요.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안 팔렸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와서나 사람들이 이러면 사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아마 자기 물건이 물려서 기억하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 중에 계실 거예요. 그 생지옥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안 팔려요. 어떤 문의만 옵니까? 한 12억이면 할게요.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을 이게 예를 들어 이 아파트가 한 22억까지 갔다 그러면은 한 12억, 10억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 뭐 파시는 분이 있는 단지도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공포성 기사가 나왔던 것도 맞고. 자, 그런데 요런 게 뭐 있다고 쳐도 한 요런 게 이제 팔렸다고 쳐요, 여러분. 이제 시장이 돌아서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좀 사도 괜찮겠다. 아니면 나는 좀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유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유보다는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그만큼은 지속적으로 집을 샀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막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가 맞아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살 이유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산 게 맞거든요. 그게 아니면 갑자기 거래량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샀죠.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장 흐름 그대로 가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를 안 산다. 사람들이 이 다음에 이걸 사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건 왜 샀죠? 지금 초금매가 왜 팔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금매들. 지금 시장이 우리가 보기에 기사 내용대로 왜 반등했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싸다. 이 정도면 싸다라고 판단하신 분만 산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지난 정권에 폭등하던 시장에는 사람들이 왜 샀죠? 싸다라고 샀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안 팔리다가 이게 이제 팔린 거예요. 한 여기까지 팔린 데도 있어요. 왜 팔렸냐고요? 싸니까 팔린 거예요. 아니면 실거주 할 거니까. 난 그냥 사는 게 나으니까. 잠실 아파트 같은 데 대표적 사례겠죠. 싸다라고 느껴서 사람들이 샀고 저가 대비 좀 반등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폭등할 때는 사람들은 왜 샀죠? 시작은 싸다가 맞죠. 그 다음은 뭐예요? 나는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죠. 내가 선택했을 때 사는 게 제일 이득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맞죠? 필요해서. 그리고 더 오를 거니까.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다음 단계가 없죠. 지금 주춤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지금 다시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기사님들이 뭐 알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 지금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거래량을 바닥치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냐? 거래량을 이 정도로 줄였다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안 사가 아니에요. 집을 사면 절대 안 돼. 집을 사면 큰일 나란 개념이 없으면은 558건은 못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건 저는 거의 확신해요. 이 구간의 사람들은 집 안 사가 아니에요. 집 사면 큰일 나. 집 사면 내 인생 망해까지 간 거예요. 필요해도 안 산 거예요. 이랬던 상황에서 거래량이 반등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안 걸릴까요? 반드시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걸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있고 사실 정부도 이걸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안 오른다. 이게 급등하던 거래량이 주춤해진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게 더 나오겠죠. 필요한 분들도 나올 거고 언젠가부터는 야,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라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단계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시장을 조급하게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싸다, 저렴하다, 그러니까 사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 이 느낌을 제일 많이 느끼는 분들은 다주택자예요. 집을 이미 많이 사고 팔아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 저점이겠는데 아니면 좀 더 기다리시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지금 규제 때문에 자기 물건이 팔리지도 않고 더 못 사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더 못 산다고요. 정작 싸다라고 느낀 분들 중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 물건만 잔뜩 아는 채로 세금 방어, 대출 방어, 세입자분들에 대한 방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로 피곤하시기 때문에 들어올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뭔가 더 할 건 없어요. 근데 시장은 안 움직여요. 왜? 지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근데 이대로 거래가 슬슬 흘러가다가 집이 필요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부동산이 어쨌건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는데 선택을 하겠죠.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제가 그래서 23년도 부동산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수요를 나눠 쓸 거니까. 거기를 봐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혀야 여기서 얘기하는 6천 건을 넘어서 사람들이 야, 부동산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시장이 현재 놓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치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물건이 싸 보이고 좋은 물건이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해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못 사시잖아요. 묶여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사실은 이 시장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장의 잠재 수요자인데 여러분이 못 사니까 이게 가능한 사람만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많을까요? 6천 건이 나올까요? 못 나와요. 6천 건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걸 보려면 전월세 시장이나 다른 주거 상품까지 봐야 돼요. 제가 괜히 빌라촌까지 다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저 고시원촌까지 다 다녔어요, 여러분. 거기 영상이랑 글 다 올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될 때까지 다닌 이유가 있어요. 꼭 필요했거든요. 올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상품 전체 시장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이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깨우쳐서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돼요. 이거는 정상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론가 갔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거 뭐냐? 좀 더 기다려보자.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보자. 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부도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버티기 어려운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조급하게 굴면 자기만 손해예요.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역사가 있고 사람들은 집이 필요해 왔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한번 아예 없어졌다가 새로 다시 재건되는 과정인데 재건되는 과정을 보고 예전에 이게 막 번성하던 시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괴리가 생기잖아요. 자꾸 불안해지고. 그런데 그때 생각을 다 버리고 지금 시장을 저처럼 맞게 벌어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됐다가 이제 다시 재건되는 단계다. 뭔가 회복되고 재건되는 단계에서 시간을 안 주게 되면은 안 되죠. 시간을 줘야 얘가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시면은 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